환상과 상상이 이루어지는 곳 그림책방 시작합니다. 누군가 되고 싶고 무언가 하고 싶고 어딘가 가고 싶다면 그건 꿈이 있다는 것. 잘 때만 꿈을 꾸는 게 아니죠. 놀면서 꾸는 꿈도 꿈이에요. 지금 당장 하고 싶은 일들 모두 꿈이 될 수 있어요. 우리 모두 꿈을 찾을 수 있어요. 우리 모두 꿈을 이룰 수 있어요. 누구나 꿈을 꾸죠. 크다 작다 할 수 없어요. 모든 꿈은 소중하죠. 모든 꿈을 응원해요. 누구나 꿈을 꾸죠. 크다 작다 할 수 없어요. 모든 꿈은 소중하죠. 모든 꿈을 응원해요. 환상과 상상이 이루어지는 곳 그림책방. 안녕하세요. 그림책방의 책방지기 유정입니다. 요즘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면서 날씨가 부쩍 더 추워졌어요. 코와 입으로 들어오는 차갑고 건조한 공기가 장기침을 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어릴 땐 추운 날 왜 마스크를 쓰는지 몰랐었는데 요즘은 좀 알 것 같아요. 마스크가 답답해서 싫다면 스카프라도 목과 입을 덮게끔 두껍게 두르면 기침이 덜한 듯 합니다. 물론 수시로 따뜻한 물 많이 마시는 것도 필수고요. 오늘도 즐거운 신간 그림책들과 함께 그림책방 시작해 볼게요. 이어지는 동요는 박윤희 작사, 문은정 작곡의 넌 나의 좋은 날입니다. 나의 작은 세상 안에 꽃보다 예쁘게 웃는 얼굴 너희들과 함께하는 빛나는 세상은 아름다워. 가끔 내가 힘이 들 때 다가와서 혼자가 아니야. 용기 내어 일어나 환한 미소로 친구들과
환상과 상상이 이루어지는 곳 그림책방. 오늘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그림책은요. 지난 9월 웅진 주니어 출판사에서 출간된 송미경 작가님의 오늘의 코트입니다. 이 작품은요. 송미경 작가님이 쓰신 글에 이수연 작가님이 그림을 그리신 작품인데요. 우선 송미경 작가님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송미경 작가님은요. 학교 가기 싫은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라는 작품으로 제2회 웅진 주니어 문학상을 받으셨고요. 또 어떤 아이가 라는 작품으로는 제54회 한국출판 문화상을, 돌 씹어먹는 아이라는 작품으로는 제5회 창원아동 문학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이 외에도요. 가정통신문 소동, 햄릿과 나, 안개숲을 지날 때, 꿈속을 헤맬 때, 생쥐 소소선생, 오늘의 코트 등이 있으며 이런 작품들을 글을 쓰셨고요. 또 쓰고 그린 책도 있는데요. 토끼가 되었어, 오늘의 개새라는 작품은 직접 글도 쓰시고 그림도 그리셨습니다. 그림을 그리신 이수연 작가님은 제가 저희 방송에서 어쩌다 보니 몇 번 소개를 드렸던 것 같아요. 영국에서 일러스트레이션 MA 과정을 공부하시고 현재 한겨레 교육에서 그림책과 그래픽 노블 수업을 하고 계십니다. 쓰고 그리신 책으로는 비가 내리고 풀은 자란다, 달에서 아침을, 나를 감싸는 향기가 있으며 내 어깨 위에 두 친구라는 작품으로는 2023년 화이트 레이븐스를, 또 어쩌다 보니 가구를 팝니다 라는 작품으로는 2025년 AFCC 일러스트레이터 갤러리에 선정되기도 하셨어요. 또 최근에는 그림 작업도 정말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그림 그린 작품으로는 고릴라의 뒷모습, 그리고 우리 마을에 온 손님 등이 있으며 제가 예전에도 소개드릴 때 말씀드렸는데 정말 좋아하는 작품 중에 하나예요. 너는 나의 모든 계절이야 라는 그림책으로 2022년 AFCC 그리고 최근에 커다란 집이라는 작품으로도 다양한 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이 책 같은 경우에는요. 판형이 A4 용지 정도 크기예요. 딱 거의 A4 용지 크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표지의 그림은 역시나 정말 이수연 작가님이 그리셨구나 하는 느낌이 확 드는 약간 불투명한 색채들이 가득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뭐 풀이나 꽃들, 그리고 또 주인공이 역시나 동물로 표현이 되어 있는 것도 이수연 작가님 작품이네 하고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표지에는요. 다양한 풀숲, 꽃들이 피어있는 풀숲 사이에서 무슨 동물인지 제가 정말 열심히 고민해봤는데 뭔지 잘 모르겠어요. 쥐는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한 여자아이가 노란색 코트를 입고요. 파란색 원피스를 입은 채 하얀 그 장난감 위에 타고 있습니다. 잔뜩 신이 난 모습으로 그려져 있는데요. 과연 이 아이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궁금하시죠? 이 아이의 이름은 유리라는 아이예요. 이 노란 코트를 아주 좋아하는 그런 아이입니다. 유리는 코트를 정말 아껴요. 이 노란 코트를 너무너무 아끼는 마음에 옷장에만 넣어두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코트의 생각은 조금 달랐어요. 유리와 함께 밖으로 나가서 옷자락을 휘날리고 싶어 하죠. 저 여기 읽으면서 그 말이 딱 생각났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아끼다 똥된다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나요? 너무 아끼고 안 쓰다 보니까 결국에는 못 쓰게 됐다라는 의미로 이런 말 많이 쓰는데요. 여러분들 혹시 그런 경험 있으세요? 저는 진짜 아끼다 똥된 적 많거든요. 아까워서 못 입고 놔뒀다가 결국에 나중에는 체형이 변하기도 하고 좋아하는 스타일이 변해서 못 입는 경우가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요즘 옷 안 사기 또는 안 입는 옷은 그 옷이 뭐 아무리 비싸고 좋은 옷이라고 해도 저보다 더 잘 입을 것 같은 친구에게 선물로 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책은 그래 아끼지 말고 내가 좋아하는 옷은 열심히 입어야지 이렇게만 읽으면 근데 사실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이 소중한 나의 노란 코트를 아끼는 유리의 마음도, 또 유리와 함께 나가고픈 코트의 마음도 너무나 간절하게 느껴지는 책이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서로를 위하는 마음이 때로는 이렇게 약간 어긋나는 경우가 종종 있죠. 특히 부모 자녀 사이에 그런 일 많은 것 같아요. 나는 진짜 너를 위해서 이렇게 너를 아끼고 사랑하는 건데, 근데 넌 내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아. 그래서 좀 서운해. 이런 마음 말이에요. 뭐 이게 부모 자녀 사이만이겠어요. 친구 사이도 마찬가지죠. 나는 널 위해서 한 건데 왜 이런 내 마음을 몰라줘? 라고 하면은 사실 이 서운함의 간극은 쉽게 좁혀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만 내가 아닌 너의 마음에 초점을 맞추고 생각해 보면 어쩌면 서로에게 꼭 맞는 그 지점을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서로가 서로를 위하는 마음에서 시작된 일이니까요. 유리와 코트를 보며 저는 제가 코트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의 몸에 딱 맞는 예쁜 코트로 아이를 포근하고 따뜻하게 지켜줄 수 있는 시간은 이제 곧 지나가겠죠. 그림책 속 유리처럼 아이는 쑥쑥 자랄 거고요. 저는 점점 더 낡고 늙어서 더 이상 아이를 감싸주는 코트의 역할은 못할지도 모르죠. 하지만 괜찮습니다. 우리가 함께했던 시간들은 영원히 서로의 기억 속에서 포근하고 따뜻하게 남을 테니까 말이에요. 이 책의 소개글에 송미경 작가님이 이런 말을 써두셨더라고요. 왠지 이 말을 읽으면서 마음이 따뜻해져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어 읽어드릴게요. 어린이들이 오늘의 웃음, 오늘의 잠, 오늘의 음식, 오늘의 놀이, 그리고 오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기를 소망하며 이 글을 썼어요. 너무 따뜻한 말이죠? 자, 우리 그러면 노래 한 곡 듣고 또 계속 이야기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곡은 김인주 작사 작곡의 따뜻한 겨울이면 좋겠어 입니다. 환상과 상상이 이루어지는 곳 그림책방. 오늘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그림책은요. 지난 9월 웅진 주니어 출판사에서 출간된 박현민 작가님의 토끼와 거북이의 마지막 대결입니다. 박현민 작가님은요. 엄청난 눈, 얘들아 놀자, 빛을 찾아서, 도시비행, 하얀 개, 진정한 친구가 되는 법, 개굴개굴 고래고래 등 다양한 작품을 쓰고 그리셨는데요.
특히 2021년 볼로냐 국제아동 도서전에서 라가치상을 수상하기도 하셨고요. 2022년에는 올해 일러스트레이터로 선정되기도 하셨습니다. 또한 진정한 친구가 되는 법이라는 그림책으로는요. 2024년 대한민국 그림책상 대상을 수상하기도 한 아주 실력 있는 작가님이세요. 특히 저는 이 작가님 작품들, 다양한 작품들 다 좋아하는데요. 특히 이 엄청난 눈이라는 작품은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많은 사랑을 받은 작품이에요. 그림을 그리지 않음으로써 그 그림이 도드라지게 보이는 그런 아주 독특한 기법을 사용을 하셨는데요. 굉장히 그림을 그리실 때마다, 작품을 만드실 때마다 새로운 기법을 늘 도전하셔서 과연 이번에는 어떤 스타일로 그림책을 만들어내실까? 그 작법이 굉장히 궁금한 그런 작가님이시기도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이 토끼와 거북이의 마지막 대결 같은 경우에는요. A4 용지보다 한 10cm 정도 세로 길이는 짧고요. 가로로는 한 2cm 정도 뚱뚱한 그런 그림책이에요. 그래서 가로로 살짝 긴 판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림은요. 또 역시나 되게 색달라요. 뭔가 그냥 물감으로 대충 쓱쓱 색칠만 한 것 같은 그런 그림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뭐야 너무 대충 그린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그림책의 색감이 굉장히 독특한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출판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빨강, 파랑, 노랑이었나요? 아무튼 그 기본적인 색깔 같은 경우에는 괜찮지만 이렇게 일반적으로 구현되지 않는 독특한 색감 같은 경우에는 별색 인쇄라고 해서 굉장히 조금 더 비싼 그런 인쇄 기법을 써야 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 작가님 책 별색 인쇄를 하신 건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일반적인 그림책에서 보는 그런 색감은 아니에요. 약간 흐리게 보이는 파스텔 톤이라고 하기에는 그렇고요. 뭔가 살짝 뿌연 느낌이 나는 그런 색감의 색깔을 쓰셨습니다. 그런데 이 색깔이 굉장히 심플해요. 하나는 핑크색, 하나는 초록색이에요. 그래서 핑크색은 토끼고 초록색은 거북이구나 한눈에 딱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표지도 그래서요. 딱 절반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핑크색 반, 초록색 반, 세 반절 딱 나누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표지 중간에 핑크색의 눈동자 2개와 초록색의 안경 쓴 눈 2개가 서로 이렇게 딱 마주보고 쳐다보고 있습니다. 째려보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너 어떻게 생각해? 하면서 서로 생각을 의중을 떠보는 그런 눈빛 같아 보이기도 해요. 이 뒷표지에는요, 그런데 또 반전이 숨어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 앞표지와 뒷표지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런 것도 나중에 책으로 직접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원래도 옛 이야기를 변형한 그런 그림책들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 책도 토끼와 거북이, 박현민 작가님, 이러면 무조건 사야지 이렇게 하면서 바로 데리고 온 그런 그림책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책의 그 주인공은 옛 이야기 속 토끼와 거북이예요. 아마 시점은 토끼가 거북이한테 달리기 시합에서 진 이후인 걸로 추정이 됩니다. 우리 어린이 친구들, 토끼와 거북이에서 토끼가 왜 거북이한테 졌는지 혹시 기억나나요? 그쵸. 토끼가 뛰어가다가 졸았죠. 잠이 들어버렸죠. 그래서 거북이가 꾸준히 천천히 끝까지 달려서 결국은 시합에서 이기게 되었잖아요. 이래서 토끼는 이 그림책에서 거북이에게 자꾸 다시 시합을 하자고 조릅니다. 토끼는 그냥 제발 한 번만이라도 이 시합에서 거북이를 이겨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북이가 달리기 하기 싫어. 차라리 수영 대결하자. 이러면 싫다고 그러고요. 그러면 나랑 차라리 이종 격투기 시합을 하자. 그래도 거북이의 모습을 보더니 토끼가 포기하게 됩니다. 거북이가 그 이종 격투기 시합하자고 하는 모습에서 토끼가 왜 포기하게 되는지는 그림책으로 꼭 한번 보세요. 굉장히 재미있는 장면이거든요. 이렇게 거북이가 다른 동물이랑 시합을 해보라고 해도 계속 토끼는 자신이 조금만 정신을 차리고 열심히 달리면
이길 수 있을 것만 같은 거북이랑만의 시합을 고집을 하죠. 굉장히 재미있어서 유머가 가득한 그런 책이라고 느껴졌는데요. 한편으로는 날카로운 질문도 담고 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이 시합, 경주의 의미가 뭘까? 왜 우리는 계속 시합을 하고 경주를 하려고 할까? 또 남들이 달리는 대로 달리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질까 등등 말이에요. 한편으로는 저희 집에 있는 아이도 떠올랐는데요. 요즘 매일 밤 저와의 보드게임 대결을 청하고 있는 저희 아이가 생각이 났어요. 제가 아이가 크다 보니까는 이제 일부러라도 져주는 일은 잘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 요즘 저한테 거의 한 10판 중에서 2판밖에 못 이기고 제가 8판을 다 이기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밤마다 자기가 지면 또 하자 이렇게 저를 쪼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쩌다 한번 이기면은 엄청 신나고 통쾌하거든요. 그리고는 또 자기가 좀 잘 이길 수 있는 종목, 엄마는 잘 못하지만 자기는 잘하는 그런 종목으로 다시 대결하자고 제안을 하기도 하죠. 이런 거 보면은 토끼랑 아이들이랑 비슷한 면도 분명히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연 이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에서 거북이는 토끼의 제안에 응하게 될까요? 그리고 만약에 다시 토끼와 거북이가 달리기를 하게 된다면 이 승부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궁금하시다면 책으로 꼭 보세요. 제가 이 책은 진짜 추천드립니다. 너무너무 재밌어요. 마지막으로 이 작가님이 남기신 작가의 말 같이 소개해드리면서 이 책 소개 마치려고 하는데요. 작가의 소개도 재밌으니까 한번 귀 기울여 주세요. 이세돌 구단과 대결한다면 바둑보다는 알까기가 좋아요. 우사인 볼트와 대결한다면 종목은 공기놀이가 좋겠어요. 바둑으로 알파고와 맞붙는다면 컴퓨터 코드를 빼버리는 편이 좋아요. 완벽히 공정한 대결은 없어요. 쓸데없는 대결에 힘 빼지 않는 편이 좋겠지만 일단 경기를 한다면 토끼가 잠들기만을 기다리며 요행을 바라는 건 승산이 없어요. 자신이 어떤 판 위에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하지만 판을 뒤엎는 특별한 방법은 딱 한 번만 가능하니 결정적일 때 사용하세요. 여러분은 어떤 종목을 시합해보고 싶으신가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이어지는 노래 옥상 달빛의 달리기입니다. 지겨운가요? 힘든가요? 숨이 턱까지 찼나요? 할 수 없죠. 어차피 시작해버린 것을 쏟아지는 햇살 속에 입이 바싹 말라와도 할 수 없죠. 창피하게 멈춰설 순 없으니 단 한 가지 약속은 틀림없이 끝이 있다는 것. 끝난 뒤에 지겨울 만큼 오랫동안 쉴 수 있다는 것. 쏟아지는 햇살 속에 입이 바싹 말라와도 할 수 없죠. 창피하게 멈춰설 순 없으니 이유도 없이 가끔은 눈물
환상과 상상이 이루어지는 곳 그림책방. 그림책방은요,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FM 91.3에서 들으실 수 있는 책방입니다.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금요일 오전 11시에 본방송과 재방송이 이어집니다. 방송에 소개된 책들은 인별그램에서 그림책방 영어 알파벳으로 GRIMCHECKBANG를 검색하시거나 초록창 블로그에서 요정쌤의 책 이야기를 검색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기는 너튜브에서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다시 듣기를 검색하셔서 그림책방을 찾아보셔도 되고요. 앞서 소개해드린 초록창 블로그에서 요정쌤의 책 이야기로 링크 타고 들어가서 보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그림책은요. 지난 9월 노란상상 출판사에서 출간된 안 될 것 없지 라는 그림책이에요. 이 책은 애덤 렉스 작가님이 글을 쓰셨고요. 로라박 작가님께서 그림을 그리셨습니다. 애덤 렉스 작가님은요. 미국에서 활동하는 그림책 작가이자 동화 작가로 SF적인 상상력과 유머가 넘치는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십니다. 드림웍스 애니메이션 홈의 원작 동화인 스맥데이의 진정한 의미와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그림책으로 선정된 학교가 처음 아이들을 만난 날, 프랑켄슈타인 샌드위치를 만들다 등으로 잘 알려져 있는 작가님이기도 하시죠. 국내에는 전설의 가위바위보, 전화받는 명왕성, 사자사냥꾼 클로이의 끝없는 이야기, 외요 등의 작품으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또 그림을 그리신 로라박 작가님은요. 시카고에서 태어난 한국계 미국인이세요. 그래서 지금은 프랑스에서 살고 계시다고 합니다. 신문과 잡지 등 여러 매체에 풍자성이 짙은 카툰을 게재해 왔으며 그림책과 동화에서도 유쾌하고 발랄한 그림책을 선보이고 있는데요. 국내에 소개된 책으로는 내 인생 최악의 학교 시리즈가 있습니다. 번역을 맡으신 신수진 번역가님은요. 제주도에서 거주하시면서 어린이 책을 번역하며 지낸다고 하세요. 또 성평등 어린이 책이죠. 오늘의 어린이 책 이 시리즈를 펴내는 다운 북클럽 편집위원으로도 활동하고 계신 분이세요. 옮긴 책으로는 나무집 시리즈, 배드가이즈 시리즈, 자꾸자꾸 파다 보면 등이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안 될 것 없지라는 책은요. 판형이 A4 용지보다는 한 3cm 정도 키가 작고요. 그 다음에 가로로는 한 1cm 정도 살짝 뚱뚱한 그런 그림책이에요. 그림은 굉장히 깔끔하게 그려져 있는데요. 아마도 추측이건데 아마 그 그래픽 인터넷 그 작업으로 그림을 작업하신 게 아닌가 싶어요. 디지털 작업이라 그러죠. 아마 그런 걸로 작업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캐릭터들이 색깔도 선명하고 그 다음에 모양새도 아주 똑 떨어지게 귀엽게 생긴 그런 캐릭터들이 등장을 합니다. 표지는요, 아주 하얀 바탕에 아래쪽에 조금 나무의 그 끄트머리가 살짝 보이고요. 중간에 아주 재미있는 장면이 연출이 되어 있는데요. 가장 위에는 까만 새가 있고요. 그 새가 발톱으로 빨간 그 참개를 잡고 있어요. 참개는 네 다리로 거북이를 잡고 있고요. 거북이 아래에는요. 곰이 거북이의 등껍질을 꽉 잡고 매달려 있습니다. 네, 맞아요. 이 네 마리의 동물들은 이 까만 새의 날개에 빌려 하늘을 날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말풍선이 하나 딱 그려져 있는데요. 그 말풍선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새, 개, 부기, 곰 이렇게 적혀 있어요. 과연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암호와 같은 말을 이해하려면 우선 책 속으로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한번 무슨 이야기인지 잠깐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숲속에서 우연히 참개와 새가 만나게 됩니다. 사실은요, 고양이가 참개를 잡아먹으려고 노리고 있었는데 참개가 고양이의 코를 집게발로 확 꼬집어줘요.
깜짝 놀란 고양이는 도망을 가다가 새를 보게 되고요. 그래서 이번엔 참개 대신에 새를 사냥하려고 해요. 다행히 구사일생으로 새가 파닥파닥 날아서 도망을 치게 되고요. 그 순간 참개와 새는 마주치게 됩니다. 그리고는 서로를 굉장히 부러워해요. 새는 고양이를 꼬집어 줄 수 있는 집게를 가진 참개를 부러워하고요. 참개는 하늘을 훨훨 나는 새를 부러워하게 되죠. 그리고 서로를 부러워하다가 눈이 마주친 그 순간 이 둘은 안 될 것 없지를 외치며 새가 발톱으로 참개를 꼭 잡고 하늘로 날아오르게 됩니다. 참개에게는 새의 날개가, 새에게는 참개의 집게가 생긴 거죠. 그리고 그 둘은 아까 자신을 놀래켰던 고양이를 혼내주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참개새, 새참개 이렇게 이름을 지어 부르며 날아올라요. 고양이를 혼내준 이 참개와 새는 이제 다시 땅으로 내려와서 서로 느긋하게 앉아 있다가 문득 참개가 자기는 오리가 부러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참개의 말에 참개새, 새참개 이 두 친구는 거북이에게 가게 돼요. 그리고 거북이를 데려와 함께 다니기로 합니다. 그래서 아까 표지에서 보신 대로 검은 새 아래 참개, 그리고 그 참개 아래 거북이가 매달려 다니게 되는 거죠. 이 책은 함께 다니는 동물들이 늘어나면서 그에 따른 호칭이 만들어지는 것이 재미있는데요. 여러분들 그러면 참개와 새와 거북이가 합쳐졌으면 어떻게 부르면 좋을까요? 뭐라고요? 우리 친구들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나왔던 것 같은데요. 이 책에서는 개북새 아니면 참개북이새 아니면 새참개북이 이렇게 다양하게 막 자기들 마음대로 이름을 만듭니다. 그러면 이렇게 단순히 여러 동물들이 만나서 재미있는 이름이 만들어지는 그런 이야기로만 이 책이 끝나게 될까요? 사실 이런 것만으로도 충분히 흥미롭고 재미있는 책인데요. 이 책의 뒤로 가면은요, 사람도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냥 일반 사람도 아니고요. 무려 대통령, 국회의원 이런 사람들이 등장을 하게 되죠. 과연 동물들은 이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같은 사람들의 무엇이 필요해서 같이 다니게 되는 걸까요? 이 책에는 이 동물들과 이런 사람들과의 동행이 꼭 필요한 이유가 드러나게 됩니다. 재미와 공존, 협력, 이런 것들이 현재 우리 지구에 가장 필요한 것이 아닐 수 없는데요. 이런 것들을 필요한 이런 것들을 위해서 그리고 기존의 틀을 깨고 새로운 방식으로 생각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우리는 이 책과 함께 안 될 것 없지 라고 외치는 노력과 도전 정신이 필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과연 이 친구들의 이름이 나중에 어떻게 변형이 될지 새, 거북이 그리고 곰이 등장하게 되고요. 이 곰 다음에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 국회의원들까지 등장하게 되는데 과연 이들을 서로 무엇이라 부르게 될까요? 그리고 왜 이들이 같이 협력해서 뭉쳐 다니게 될까요? 우리의 지구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가지는 의미는 무엇인지 생각해 보면서 이어지는 노래 들어보도록 할게요. 최은정 작사, 설재호 작곡의 그네 친구입니다. 난 너와 항상 함께 있으면 있을수록 언제나 너와 항상 함께 하고파.
환상의 꽃이 피어날 거야. 환상과 상상이 이루어지는 곳 그림책방. 오늘 네 번째로 소개해드릴 그림책은 두 권인데요. 지난 10월 보림 출판사에서 출간된 무브무브 개념수학 연산 분수 도형이랑 단위와 축정 이 두 권입니다. 출판한 곳이 각각 다른데요. 연산 분수 도형 쪽을 출판한 곳은요. DK 개념 수학 편집위원회로 이 DK가 63개 언어로 성인과 어린이를 위한 그림책, 참고서, 교양서를 펴내는 영국의 다국적 출판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뛰어난 비주얼 이미지를 구축하는 출판사로 유명하다고 하는데 이따가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지만 굉장히 진짜 직관적으로 보기 쉽게 잘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두 번째 책 단위와 측정 같은 경우에는요. 션 메가드 작가님이 글을 쓰시고 몰리 라틴 작가님이 그림을 그리셨는데요. 션 메가드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교육학과 초등교육 평가 관련 학위를 취득을 하셨고 초등학교 교장으로 일하시면서 수학 교과서 그리고 강의용 교재들을 썼다고 하세요. 몰리 라틴 그림 작가님은 퀴즐랜드 공과대학에서 디자인을, 런던 예술대학에서 일러스트레이션을 공부하셨고요. 많은 어린이책에 그림을 그렸고 저는 이거 되게 신기했는데 퀸즐랜드 주정부 내각부에서 일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외국 그림책 작가님들은 보면요. 그림책 작가가 전업이신 분들도 물론 계시지만 작가 일 하시면서 다른 또 일을 겸직해서 하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책들의 번역을 맡으신 이현아 번역가님은요. 초등학교 교사이자 좋아서 하는 어린이 책 연구의 대표로 계시고요.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에서 상담심리 전공 박사과정을 수료 중이고 초등교육 멘토로서 마음을 단단하게 키우는 교육 콘텐츠를 나누고 계시다고 합니다. 굉장히 다양한 책들을 쓰고 번역을 하셨는데요. 쓴 책으로는 감정을 안아주는 말, 친구가 상처 줄 때 똑똑하게 나를 지키는 법, 어린이 마음 약국이 있으며 그림책 디자인 도서관, 반반이 등 50여 권 이상의 그림책을 우리말로 옮겨주셨습니다. 제가 이 두 책을 소개해드리는 이유는요. 요즘 저희 아이 수학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와중에 이 두 책이 제 눈길을 확 사로잡았거든요. 지금 이 무브무브 개념 수학이라는 시리즈로는 이 두 권만 출간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출판사 보림 역시도 굉장히 이런 팝업이나 플랫북 같은 거를 워낙 잘 만드는 출판사다 보니까 그냥 믿고 고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선 연산 분수 도형 같은 경우에는요. 덧셈과 뺄셈부터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수직선 상에서 19 더하기 3, 17 더하기 8을 플랫북 형식으로 펼쳐보면서 내가 17에서 얼마만큼, 8만큼 내려갔을 때 숫자 뭐에 이제 닿게 되는지 9에 닿는 거를 이렇게 좀 시각적으로 바로 인지할 수 있게끔 표현이 되어 있고요. 또 그 10 가르기와 모으기 같은 경우에도 1 더하기 몇이 10이 될까라고 했을 때 이 구멍을 하나 뚫어 놓은 구슬 10개가 그려져 있는 이 플랫북 형태로 해서 하나와 그다음에 나머지 9개의 그 가르기 모양을 굉장히 잘 확인할 수 있게끔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덧셈과 뺄셈부터 이렇게 나오면 나중에 고학년들은 별로 볼 필요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넘겼는데 보면은 다양한 도형도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각각의 도형에 대한 정의, 과연 삼각형은 무엇이냐 했을 때 변 3개가 만나면 삼각형이 되는데 세각을 모두 더하면 180도다. 그리고 삼각형은 변의 개수가 가장 적은 다각형이다. 이렇게 그 각각 도형에 대한 정의도 굉장히 잘 실려 있습니다. 또 평면 도형뿐만 아니라 입체 도형도 나와 있는데요. 이 책이 재미있는 점은 이 입체 도형을 플랫북 형식으로 해서 내가 직접 뜯어서 조립을 한 다음에 정육면체 모양 또 다른 예를 들어서 정사각뿔, 원뿔, 또
또 삼각기둥, 원기둥, 정삼각뿔 이런 모양들을 직접 플랫북 형태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뜯어서 만들어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아예 책이랑 완전히 분리가 되는 형태는 아니다 보니까 분실의 위험도 적습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이 평면도, 입체도형 이런 거 할 때 이 책 같이 봐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또한 도형에서 과연 그 도형 안에 다른 모양들이 또 어떻게 들어있을까 이런 것도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육각형 같은 경우에는 펼쳤을 때 안에 삼각형이 몇 개가 들어있는지, 그리고 이 삼각형을 펼치면 어떤 모양이 되는지까지도 재미있게 살펴볼 수 있어요. 그리고 당연히 곱셈과 나눗셈도 역시나 다양한 구슬들 모양을 이용을 해서 직관적으로 볼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제가 되게 좋았던 부분은 곱셈에서 우리가 곱셈의 곱셈이라는 게 과연 뭘까? 곱셈의 정의가 뭘까라고 했을 때 많은 아이들이 곱셈이랑 같은 수의 더하기이다. 그 같은 수를 몇 번 더하느냐를 표현하기로 한 약속이다라고 하는 정의를 생각보다 잘 설명을 못할 때가 많더라고요. 근데 요 플랫북 책에서 굉장히 그런 부분들을 한눈에 볼 수 있게 잘 설명을 해놔서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아이들이 포기한다는 분수죠. 분수는 진짜 다양하게 보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 책도 굉장히 구성이 잘 되어 있고요. 또 마음에 들었던 거는 원으로 피자 형태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 기다란 직사각형 형태로 만들어놔서 이게 뭐 2분의 1과 4분의 1, 8분의 1, 12분의 1 크기 비교를 할 수 있게끔 잘 일목요연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솔직히 분수는요, 책으로도 봐야 되지만 직접 만지는 교구로도 여러 번 만져보면서 자기가 체화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다양한 수학의 다양한 파트들을 페이지마다 다루고 있고요. 마지막에는 퀴즈도 있어서 앞에서 봤던 내용들을 한번 훑어볼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수학책이지만 전혀 지루하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또 단위와 축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기억에 3학년인가 4학년 때부터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길이 재기, 아주 쉬운 길이 재기부터 시작해서 무게, 킬로그램의 단위, 그 다음에 리터, 그다음에 이제 시간, 그리고 달력 보는 방법, 시계 보는 방법 이런 것들을 실어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온도까지. 마찬가지로 제일 끝에는 퀴즈 문제가 있고요. 또 이 측정책에서 재미있는 거는 단위와 측정에서는 제일 마지막에는 팝업북 형태로 되어 있어서 내가 직접 재어보고 확인해 볼 수 있게끔 이 측정 활동을 직접 해볼 수 있게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수학을 지면에서 문제를 푸는 거로만 접하면은요, 지루할 수밖에 없어요. 얘는 추상적인 약속을 해놓은 거기 때문에요. 아직 추상화가 쉽지 않은 아이들에게 그 개념을 제대로 설명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구체화된 책으로서 내가 직접 만져보고 어떤 장면을 열어보고 직접 재어보는 활동으로서 좀 더 수학을 재미있게 접할 수 있고 훨씬 더 쉽게 이미지화해서 자기 머리에 그릴 수 있도록 해주는 이런 책들은 수학 특히 안 좋아하는 친구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은 꼭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가져오게 됐어요. 자, 그러면 노래 한 곡 듣고 그 다음에 마지막 책 속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곡은 김인주 작사 작곡의 더하기 마음입니다. 혼자서는 하기
환상과 상상이 이루어지는 곳 그림책방.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그림책은요. 지난 10월 섬들의 출판사에서 출간된 오늘부터 크리스마스입니다. 이 책은 기타기시 유미 작가님께서 글을 쓰셨고요. 글과 그림 모두 맡으셨고요. 장지현 번역가님이 우리말로 옮겨주셨습니다. 기타기시 유미 작가님은요. 일러스트레이터이자 그림책 작가님이십니다. 현재 일본 도쿄에 거주하고 계시는데요. 매년 여러 차례 열정적으로 개인전을 열면서 광고와 제품 디자인 등 다양한 장르에서 폭넓게 활약하고 있는 작가님이세요. 번역을 맡으신 장지현 번역가님은요. 동국대학교 1어 인문학과를 졸업하고 지금은 가온 에이전시 대표로 일하시면서 다른 나라의 좋은 어린이책을 우리나라에 소개하는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라면을 먹을 때 나는 그리고 보고 싶어요. 어떤 느낌일까? 치킨 마스크, 이루어져라 얍 등 다양한 그림책들을 우리말로 번역해주고 계십니다. 오늘부터 크리스마스 이 책은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올해 가장 먼저 나온 크리스마스 그림책이에요. 그래서 너무 반가운 마음에 얼른 집어들게 되었습니다. 판형은요. 우선 A4 용지보다 한 12, 3cm 정도 작고요. 가로로는 한 1cm 정도 좀 뚱뚱한 가로로 살짝 더 뚱뚱한 판형을 가진 그림책이고요. 표지는 전체가 빨간색 바탕에 아주 커다란 크리스마스 트리가 중앙에 딱 그려져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마스 트리만 봐도 이미 마음이 설레고 두근두근 하잖아요. 그런데 이 크리스마스 트리에 정말 다양한 오너먼트와 선물들 그리고 귀여운 인형까지 잔뜩 매달려 있다면 더더욱 기대감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요 작가님이 이 작품을 유화로 그리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지 그 색감의 밀도가 엄청 높게 느껴지고요. 또 색감 자체도 또렷하고 선명해서 되게 따뜻하게 느껴지는 그런 그림이었어요. 여러분들은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은 주로 뭐부터 하시나요? 크리스마스 트리를 꺼내거나 아니면 집안에 그 전구 장식을 한다거나 다양하게 아마 크리스마스 준비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저는요, 얼마 전부터는 크리스마스 트리는 더 이상 꺼내지 않고 있고요. 대신에 그 어드벤트 캘린더라고 하죠. 재림절 달력을 사서 매일 하나씩 그거 뜯어보는 재미로 크리스마스를 기다리곤 했습니다. 이 어드벤트 캘린더라는 게 12월 1일부터 24일까지 매일 한 칸씩 열어보면서 25일 크리스마스를 카운트다운하는 그런 재미가 있는 캘린더인데요. 오늘부터 크리스마스라는 이 그림책이 바로 이 재림절 달력 어드벤트 캘린더를 활용한 그림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면지에는요. 예쁜 빨간 집 모양이 그려져 있고요. 창문에는 24개의 창문이 24개가 그려져 있습니다. 이 24개의 창문에는 1부터 24까지 적혀 있어요. 그리고 뒷면지를 확인을 하게 되면은요. 뒷면지에는 이 모든 창문이 열려 있고요. 그 창문 안에는 들어있던 선물들이 뿅뿅 튀어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날부터 1일 날은 또 어떤 선물이 튀어나올지, 2일 날은 또 어떤 선물이 나올지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다양한 선물들, 크리스마스 때 우리가 하면 좋은 것들을 확인하면서 그림책을 감상할 수 있고요. 또 어린이들과 읽을 때는 이 책 읽으시면서 아이들이 크리스마스 선물 뭐가 받고 싶은지 우리 또 잘 들어놨다가 산타 할아버지께 말씀드려야 되잖아요. 다양한 이야기 나누기도 너무 좋은 그런 그림책입니다. 아이들과 함께 보시면서 아이들 마음속에 어떤 선물이 받고 싶은지 어떤 마음이 자리 잡고 있는지 한번 쓱 살펴보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어지는 노래는 권미연 작사 작곡의 크리스마스 전날 밤입니다. 오늘 밤에 산타 할아버지가 오실까? 그렇게 기다리던 크리스마스 드디어
환상과 상상이 이루어지는 곳 그림책방. 벌써 11월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크리스마스 그림책들이 출간되는 거 보니까 벌써? 라는 생각이 드네요. 올 한 해도 알차게 마무리하기 위해서 그림책방은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힘내시길 바랄게요. 우리는 다음 주에 또 건강하게 만나요. 안녕. 이어지는 곡은 이상인 작사, 이진희 작곡의 1초라는 멋진 시간입니다.